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2년 차 되었고, 지금의 아내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고는 있지만, 최근에 처가에서 안 좋은 상황이 닥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많이 답답한 상황에 놓인 상태입니다. 한순간의 선택이 모든 걸 바꿔놓을 만큼 저에게는 엄청난 일이고, 제 아내의 인생도 영향을 줄 만큼 심각하기 때문에 저희 부부의 결정만으로 처리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 여러분들의 의견을 부합해 움직이기로 결정하게 되었네요.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한 건 처가댁에서 저에 대한 시선과 차별에 많은 상처를 받게 되었고, 제가 많이 힘들어하자 지켜보고 있던 아내도 괴로웠었는지 처가 식구들에게 안 좋은 소리를 하게 되면서 미움을 한꺼번에 받고 말았습니다. 처가 집안 식구들은 친척들까지 포함해 12명 정도의 의사가 있는 집안이라 저같이 일반 회사원인 사람은 처가 식구가 되기에는 많이 부족한 건 사실이었어요. 그래도 아내가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걸 적극적으로 표현을 해줬고, 저 또한 강하게 밀어붙였기 때문에 정말 힘들게 결혼을 성사시킬 수 있었지만 딱 거기까지였어요. 저희 집안이 부유한 것도 아니었고 아내와 둘이 살아갈 수 있는 작은 집 하나 마련할 수 있는 재산밖에 없었습니다. 저가 식구들은 손해보는 장사라고 의사인 제 아내를 저 같은 놈에게 절대 주면 안 된다고 집안이 떠나갈 정도로 난리를 친 적이 있었지만, 그래도 아내의 한마디에 껌뻑 죽는 장인 장모님께서 많은 걸 바라시려 했지만 아내가 중간 역할을 잘해준 덕분에 적당한 선에서 넘어갈 수 있었네요. 그래서 항상 처가댁에 모임이 있을 때마다 많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선택한 길이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했었죠. 엄마는 꼭 그런 식으로 이 사람에게 상처를 줘야만 마음이 편해요? 어떻게 얼굴 볼 때마다 상처되는 말을 거침없이 꺼내실 수 있는지 나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 엄마가 그런 식으로 행동하니까 오빠랑 언니도 똑같이 보고 행동하는 거잖아. 내가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도 김서방한테 모진 말을 하시는 건 저를 그만큼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 알고 있어도 되는 거죠? 엄마가 하신 행동은 누가 봐도 확실히 잘못된 거라고요. 사위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앞으로 저희가 잘 살아갈 수 있게 응원해 주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그렇게 힘들어요? 엄마도 의사 아니었잖아요. 내가 의사가 아닌 거랑 사위가 의사 아닌 게 어떻게 똑같이 비교할 수가 있는 거니? 남자라면 기본적인 능력이 있어야 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 집안이 가난해서 의사가 되지 못했다는 건 하나의 핑계일 뿐이다. 모든 사람이 의사가 될 필요는 없는 거고, 의사 집안을 유지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김서방, 자네가 의사였다면 당연히 대우는 달라졌겠지. 하지만 일반 회사원 나부랭이 최하품이기 때문에 이런 대접을 받게 될 거라는 거 예상하고 있었잖아? 우리 집안과 다른 자네가 사위가 되기로 마음먹고 들어왔으면 감수해야지. 장모님은 온갖 안 좋은 말들로 저에게 상처를 주셨고, 일부러 저를 계속해서 물어뜯어 내칠 생각만 하셨던 것 같았어요. 아내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참고 넘기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자존감이 정말 많이 떨어진 상태였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렸고, 아내는 항상 저에게 미안해 했어요. 이런 식으로 처가에서 대우 한번 제대로 받지 못한 채 결혼 생활을 유지해 오면서 처음 맞이하게 된 명절날 엄청난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처가 식구들과 친척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면서 결혼식 날 하지 못했던 질문들이 쏟아지기 시작했고,
장모님께 받았던 상처는 준비 운동이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상당히 큰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분들이 저에게 상처를 주신 건 아니었어요. 좋은 말씀을 해 주시는 분들도 계셨고, 아예 투명인간 취급하듯 무시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처가 친척분들 중 한 분이 술이 좀 과하셨는지 저를 가까이 부르신 뒤 술을 한 잔 따라 주셨습니다. 결혼식 때는 뵙지 못했던 분이라 아내에게 물어보니 아내의 작은 아버지인 걸 알 수 있었네요. 해외에서 의사로 활동 중이셨고 몇 년 만에 국내로 들어오신 거였어요. 그래서 결혼식 날 얼굴을 뵙지 못했던 거였죠. 저는 숙부님이 따라주신 술을 들이켰고 자리에 앉으라는 손짓에 조심스럽게 옆으로 다가가 앉았습니다. 자네는 왜 이렇게 힘든 길을 택한 건가? 당연히 대우 못 받을 거 뻔히 알고 있었을 텐데. 모든 걸 감수하고도 우리 집안에 들어올 만큼 예진이를 사랑했던 거야. 의사가 한두 명도 아닌 집안에 가족으로서 받아들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건 아니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아서 자네와 진지하게 대화 좀 해보려고 부른 걸세. 도대체 무슨 생각인 거야? 예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을 결심한 건데 무슨 이유가 있겠어요. 언젠가는 저도 인정받을 날이 올 거라고 믿고 있어요. 자네와 나는 오늘 처음 보는 사이지? 그때 내가 너무 바쁘게 지내는 바람에 결혼식에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아마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둘의 결혼 뜯어 말렸을 걸세. 식장을 초토화 만들어서라도 취소시켰을 거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자네가 예진이와 결혼한 진짜 이유가 뭔지 전부 다 내 눈엔 보이거든. 솔직하게 얘기하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네. 자네 한몫 챙기려고 들어왔지? 순수한 내 조카 이용해서 재산 뜯어가려고 접근한 거잖아.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제가 장인어른의 재산을 탐한다는 건가요? 어떻게 그런 심한 말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네가 그러지 않고서야 온갖 핍박을 다 받으면서 들어올 이유가 뭐가 있나? 그런데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야. 우리 집안 사람들 전부 다 지금 자네를 경계하고 있다고.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 수 없다 하지만 모두가 똑같은 시선과 의견이 일치한다는 건 그만큼 자네의 행동들에 의심이 간다는 거지. 보통 이만큼 안 좋게 대하면 웬만한 사람들은 못 견디고 뛰쳐나갈 건데 자네는 거머리처럼 떨어지지 않고 우리 집안에 붙어 있잖아. 그게 뭐겠어? 큰 거 하나 제대로 챙겨보려고 버티고 있는 거겠지. 자네 표정을 보니까 내가 천국을 찌른 것 같은데. 술이 많이 취하신 것 같으니 저 먼저 일어나 보겠습니다. 이런 식의 대화는 옳지 않다고 생각되네요. 일어나서 자리로 돌아가는 건 자유지만 이거 하나는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자네와 우리 집안은 물과 기름 같은 존재야. 절대 섞일 수 없고 가까워질 수도 없지. 그러니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거라는 꿈을 버리도록 하게. 숙부님의 말을 더 이상 들어줄 수가 없었어요. 저가 식구들 중에 저를 제일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저도 모르게 이성을 잃어버릴 정도로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표정 관리가 되지 않아 급하게 화장실로 들어가 숨을 고르면서 방금 숙부와 나눴던 대화를 머릿속에서 지워버리려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화장실 앞을 지나가길래 숨죽인 채 흥분한 마음을 진정시키고 있는데 저가 식구들이 나누는 대화 소리가 제 귀에 들려오고 말았네요. 예상했던 대로 저에 대한 안 좋은 시선과 평가였어요.
그때 자신의 신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도 의사가 됐었다면 이런 수모를 당하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일반 회사원이라는 평범한 신분이 아내와 함께 사는 게 힘들어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까지 오게 만들고 말았어요. 똑같은 사람이고 단지 직업이 다른 것뿐인데 요즘 세상에 이런 일들로 사람의 신분의 기준을 정한다는 게 저를 더 힘들게 만들었네요. 그날 맨정신이 아니었던 저는 처가에서 뛰쳐나와 밖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들어오지 않고 있자 아내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다른 날은 아무리 안 좋은 말을 들어와도 표정 관리가 되었었는데 그때는 숙부와 나눴던 대화들과 화장실에서 들었던 안 좋은 말들 때문에 제 감정 상태가 어떤지 표정에서 전부 다 드러나게 되었었네요. 아내는 더 이상 물어보지 않고 처가에 들어가더니 잠시 뒤 짐을 챙겨 나왔고 집으로 돌아가자며 제 손을 잡아 주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집으로 돌아간다면 분명 또다시 안 좋은 소리를 듣게 될 테고 처가 집안 사람들이 아내에게도 안 좋은 영향 주게 될 거라는 생각에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아내는 제가 갈등하고 있다는 걸 알곤 괜찮다며 차에 시동을 거는 순간 장모님이 집 밖으로 나오셨네요. 지금 못들 하는 거지? 말도 없이 어디를 가려는 거야? 자네가 설명 좀 해주겠나? 예진이가 갑자기 이러는 이유가 뭔가? 엄마는 그걸 꼭 김서방 입으로 들어야만 돼요? 이 사람도 제발 숨 좀 쉬게 해주면 안 될까요? 저희 이제 막 결혼했어요. 그리고 오늘이 결혼하고 처음 맞는 명절이고요. 그런데 좋은 말은 해주기는커녕 온갖 상처되는 말과 행동들로 이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데 아내인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엄마 집에 붙어 있고 싶겠어요? 결혼을 허락해 주셨으면 제발 저희 좀 그냥 좀 놔두세요. 이런 말까지 안 하려 했는데 이 사람 사이로 인정해주지 않고 가족으로 받아들여줄 생각 없으시면 그냥 저희 안 보고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지내다 보면 분명히 이 사람과 저의 관계도 갈등이 생기게 될 텐데 결국 그 끝의 결말이 좋을까요? 그렇게 되면 제가 평생 엄마 얼굴 보고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제대로 된 남자 골라 잡았으면 이런 일도 생기지 않았을 거잖아. 너희들이 자초한 걸 왜 우리한테 뒤집어 씌우니?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엄마도 그렇고 집안 사람들도 가족으로 받아들일 생각은 아직까지 조금의 감정도 생기지 않는다. 원하는 걸 얻으려면 그만큼 희생이 뒤따라야 한다는 거 몰라? 인정받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행동해서는 안 되지. 자네는 가정의 불화를 만들고 싶은 거야? 그렇게 하고 싶지 않으면 당장 들어가서 재롱도 좀 부리고 노래 한 곡도 뽑으면서 기쁨주 역할이라도 좀 하라고. 좋은 이미지를 쌓는 건 자네 하기에 달렸다는 걸 잊지 말게. 엄마, 이 사람이 무슨 광대야? 그런 걸 왜 시키는데? 더는 못 들어주겠어. 나는 그냥 집에 갈 거야. 당신도 얼른 차에 타. 집 앞에서 장모님과 아내가 언성이 높아지면서 안 좋은 대화를 주고받기 시작하자 저가 식구들이 하나둘 집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고 결국 집안은 난장판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가 식구들의 화살은 전부 저에게로 향하면서 분위기가 안 좋아지자 좋게 대화로 풀어나가려 했지만 이미 술에 취하신 몇몇 분들이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을 퍼부으면서 저에 대한 증오를 표출하셨어요. 말리시는 분들과 저를 잡아먹을 듯 달려들려고 하시는 분들의 중간에 껴버린 저는 어쩔 수 없이 처가 집안 식구들을 피해
차에 올라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는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결국 아내는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가슴이 찢어질 것처럼 아파졌고 아내는 차라리 인연 끊는 게 좋을 것 같다며 가족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쓰린 말을 뱉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는 아내를 진정시키면서 어떻게 하면 이런 갈등을 없앨 수 있을지 정말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지만 딱히 방법이 떠오르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행동을 해도 저를 좋게 봐줄 것 같지도 않았고 또다시 아내의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 당분간 조용히 지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하게 되었네요. 그렇게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면서 느낀 건 둘만 좋아서 하는 결혼은 행복할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저와 아내만 생각하고 사는 거라면 차라리 끊어내는 게 옳은 방법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둘만의 사랑으로 모든 걸 헤쳐나가기에는 무리가 있다 판단했고 처음으로 속마음을 털어놓게 되었네요. 저는 아내에게 우리 둘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해야 안 좋은 영향을 받지 않아도 되고 상처도 덜 받을 테니 최대한 시간을 두고 처가 식구들에게 접근하는 게 저희 부부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도 제 말에 동의를 해주면서 처가 식구들과는 아예 연락을 하지 않게 되었네요. 다행히 집에까지 찾아와서 난리를 치거나 핸드폰이 불이 날 정도로 전화가 오지도 않았어요. 처가 식구들은 저희가 불행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연락하지 않고 지내다 보니 어느새 몇 달이 지나고 1년의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네요. 1년의 시간 동안 저희 부부만 바라보면서 살다 보니 웃음이 끊이지 않았고 불행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사소한 행복이 저희가 원하는 결혼 생활이었어요. 그렇게 잘 지내던 어느 날 저희 부부에게 충격적인 일이 생기게 되었고 앞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아내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는데 장인어른께 전화가 왔어요. 아내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지만 워낙 말수가 적으시고 묵묵하신 분이시라 저는 장인어른이 왜 전화를 하셨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짐작되는 건 1년의 시간 동안 연락하지 않고 지냈으니 이제는 처가에 한번 와봐야 하지 않겠냐는 말씀을 하실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저희가 생각했던 거와 전혀 다른 대화로 흘러갔네요. 이제 마음 좀 진정이 됐니? 예전에 한번 말했던 거 있었지? 의료원 세울 거라고. 이번에 우리가 계획한 대로 성사가 돼서 조만간 기공식을 할 예정인데 그때 너도 참석했으면 좋겠구나. 이번 기회에 다들 함께 모여 병원을 운영하기로 했다. 저는 그냥 지금 이대로가 좋아요. 거기 가봤자 안 좋은 말만 듣지 않겠어요? 제가 다니는 병원 생활도 만족해요. 가족끼리 병원 운영하는 게 아빠의 꿈이었다는 건 모르니? 이번 기공식은 정말 중요한 자리다. 그러니 꼭 참석해 주길 바란다. 아빠는 의료원 건물 세우는 것만 중요하고 딸의 마음이 지금 어떤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계시죠? 저를 조금이라도 이해해 주신다면 기공식 때 오라는 말도 안 하시겠죠. 거기에 참석하기 전에 일단 저희 가족들과 이 사람과의 관계를 먼저 해소시키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아빠는 그동안 엄마와 식구들이 이 사람한테 막말해도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잖아요. 속으로 똑같이 생각하고 계신 거 저도 다 알고 있어요.
그래도 집안의 가장이면 상황을 정리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관심도 가져주지 않으시다가 기공식 해야 하니까 1년 동안 연락 한 통 없으시다가 갑자기 참석하라면 제가 좋다고 가겠어요? 아내는 결국 가지 않겠다는 결론을 내었고 장인어른은 심기가 많이 불편하신 듯 꼭 참석하라는 한마디 하신 뒤 전화를 끊으셨네요. 아내는 신경 쓰지 말라고 했지만 제가 봤을 때 머릿속이 많이 복잡해 보였습니다. 그래도 집안의 제일 큰 행사인 만큼 참석을 하는 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저는 아내에게 좋게 대화를 풀어나갔고 그렇게 기공식 날 아내를 데리고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중요한 날인 만큼 저는 차에서 모습을 보이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길 건너편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공식에 참석하는 걸 구경하고 있는데 아내가 무엇 때문에 화가 났는지 얼굴을 붉히며 차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기공식이 시작된다는 말이 들려오길래 걱정되는 마음에 차에서 내려 아내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자 아내는 절대 달라질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괜히 상처만 받았다면서 서둘러 차에 올라타려 했어요. 분위기를 보니 저에 대한 안 좋은 말을 한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내를 찾고 있던 처가 식구들이 차에서 내린 저를 발견했고 절 보자마자 단체로 입에 거품을 물며 분노하는 눈빛으로 달려들기 시작했어요. 순식간에 둘러싸여버린 상태에서 삿대질을 당하며 입에 담지 못할 안 좋은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네 때문에 내 딸과 1년 동안 얼굴 한번 못 보고 속이 얼마나 뒤집어졌는지 알아? 그래서 그냥 이혼하라는 한마디 했다고. 얼굴 붉히면서 기공식에 참석 안 한다는데 내가 얼마나 어이가 없겠나? 그리고 자네는 굳이 여기까지 따라와야 되는 거야? 그때 일도 있어서 걱정돼서 따라온 건데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건가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는데 왜 이혼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저희는 그만 돌아가겠습니다. 이 사람한테 그만 상처 주셨으면 좋겠네요. 네가 뭔데 돌아가란 말아야? 어디서 어른이 얘기하는데 고개 쳐들고 대들어? 이러니 집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야. 배우지 못한 집안이니까 어른 공경을 개똥으로 아는 거지. 예진이 너도 차에서 빨리 안 내려? 우리 때문에 지금 기공식을 못하고 있잖아. 너희 아빠가 얘기하지 않았니? 오늘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몰라? 못 들래? 빨리 예진이 좀 끌어내려. 저가 식구들과 경호팀이 제 아내를 차에서 강제로 끌어내리려 하길래 저는 몸싸움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되자 처가 식구들은 저를 바닥으로 패대기 치더니 단체로 짓밟기 시작했어요. 그제서야 아내가 밖으로 나와서는 비명을 지르면서 처가 식구들의 행동을 막아섰지만 이미 이성을 잃어버리셔서 난리를 치고 말았습니다. 입고 있던 옷까지 전부 다 찢어지고 얼굴 여기저기에 상처투성이가 되자 아내가 경찰에 신고한다며 핸드폰을 꺼내 든 순간 장모님이 아내의 손에 있던 핸드폰을 빼서 바닥으로 내려친 뒤 핸드폰을 부숴버렸어요. 짓밟히고 있는 저를 멀리에서 지켜만 보고 계시던 장인어른은 몸을 돌려 주위 사람들을 행사장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누군가 저를 발견하고 급하게 달려오길래 얼굴을 자세히 보자마자 너무 놀라 급하게 얼굴을 가리고 말았네요. 달려오신 분은 처가 식구들을 강하게 밀치며 저를 일으켜 세웠고 거품을 물고 눈이 뒤집힌 사람들에게 막말을 퍼부으면서 당장 경찰에 신고하라고 뒤따라온 사람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건 집안일이니까 자네가 상관할 바가 아니네. 저런 놈은 더 맞아야 정신을 차린다고. 예진이 너는 빨리 참석하지 못해? 자네 괜찮나? 지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왜 자네가 여기에서 이런 대우를 받고 있는 건데? 그동안 이런 취급받으며 살고 있었던 거야? 이봐 친구, 지금 내 직원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내일 얼마나 중요한 미팅에 참석해야 되는지 알아? 뭐라고? 이놈이 자네 직원이라는 거야? 나한테 그런 말 한마디도 한 적이 없었는데 이 말이 사실인 거야? 애초에 알고 싶어 하지도 않으셨잖아요. 그러니 아실 수 없으셨겠죠. 저희 회사 대표님 맞습니다. 내일 미팅은 다른 직원이 참석해야 할 것 같아요. 안 좋은 모습 보여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의사가 아니라서 이런 취급 받고 있네요. 의사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이런 인성을 가진 사람들이 환자를 돌보겠다고? 김 처장은 나랑 정말 오랫동안 함께 일해온 직원인데 친구인 자네가 이런 식으로 사람을 대할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네. 내 직원이 이렇게 당했는데 내가 기공식에 참석해서 의료원에 투자를 하라고? 내가 지금 여기 위치에 올라오게 해준 게 직원들 덕분인데 이런 식으로 사람을 대해? 자네는 오늘부터 내 친구가 아닐세. 그리고 의료원 투자는 없던 일로 하지. 전부 다 취소할 테니 2번 다시 연락하지 말게. 의사라는 사람들이 썩어 빠져서는 무슨 환자를 고치겠다는 거야? 김 차장은 나랑 병원부터 가지. 저희 회사 대표님이 처가 식구들의 의료원 건물을 세우기 위해 도움을 주려는 투자자라는 건 전혀 알지 못하던 일이라 많이 당황스러웠었어요. 대표님의 도움으로 현장에서 빠져나와 아내의 병원에서 간단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었고, 대표님과 숙부님이 친구라는 사실도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날이요, 장인이 계획했던 의료원 건물을 세우는데 차질이 생겼고, 저희 회사 대표님이 투자에 발을 빼자 다른 투자자들도 발을 빼기 시작했네요. 처가 집안 식구들은 사태 수습을 하기 위해 저희 집에까지 찾아와 대표님의 마음을 돌려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숙부님도 기공식 날에 있었던 안 좋은 일들에 대해 사과를 하셨지만 아내는 이미 큰 상처를 받은 터라 절대 용서해주지 않았어요. 저 또한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컸기 때문에 받아들여줄 수 없었네요. 그렇게 회사에서 대표님은 저를 따로 불러 제 결혼 생활에 대해 물어보면서 의료원을 개축하는데 투자하는 일은 절대 없을 거라며 설득시키려 해봤자 소용없다고 못을 박으셨습니다. 숙부님과 대표님은 꽤 오랜 기간 친분이 있으셨는지 많이 실망하신 것 같아 보였어요. 이래서 사람 앞날은 아무도 모른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처가 식구들은 의료원을 개축하기 위해 꽤 많은 돈을 투자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무조건 투자자들의 발목을 잡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장모님은 이 일만 마무리되면 정식 사위로 받아주겠다며 좋은 말만 늘어놓으셨지만 그동안 겪어왔던 바탕을 보면 사람 인성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다가가기 힘들 것 같네요. 확실하게 거절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께서는 저희 부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확실한 조언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전세가 뒤집힌 만큼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 나가야 할지 요즘 많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